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에 역대 최고액입니다. 어제 차은우 씨가 직접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계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문은 나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세금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이 뭐고 또 소속사와 차은우 씨 계약 사이에 법인이 등장하는데 이 정체는 또 뭔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SNS에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화제가 된 분인데요.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김명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떨리네요. 하나하나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게 이제 세금 문제고 하다 보니까 용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일단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추징금이 뭡니까? 추징금은 뭐 쉽게 설명하면 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벌금. 네네. 그 본세랑 이제 벌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추징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본세 원래 내야 될 세금에 벌금까지 부과된 액수가 지금 200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금액이? 네, 그래서 200억 원 전부가 이제 원래 냈어야 될 세금이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본세는 아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100억에서 140억 수준이고,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가산세, 즉 벌금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은우 씨가 군복무를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그게 지난해 봄이에요.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조사를 받고 입대를 한 상태, 지금도 군 복무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세무조사는 뭐 정기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입된 서울청 조사사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비정기적으로 뭐 대규모의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좀 제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보통은 이제 세무조사가 짧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몇 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서울청 사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사할 게 많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한 최소 3, 4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조사가 좀 오래 진행된 거예요?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기간은 좀 알기 어렵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통보가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렇게 역산해서 추정을 해보면 조금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거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세무 조사해봐야 되겠다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저도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기사에다 나온 대로 판타지오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은우 씨의 소속사입니다. 판타지오. 네, 판타지오 그 소속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파생 조사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은우 씨의 소속사는요.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에 소속된 연예인인데 이번에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거 말고 차은우 씨가 1인 기획사를 차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속사가 있는데 1인 기획사 얘기는 또 왜 나오나요? 이게 그 적절한 비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통행료 받는 톨게이트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소속사가 그 차은우 씨 개인한테 이제 직접 돈을 줘야 되죠. 근데 그러면은 소득세가 최고 45%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을 끼워 넣고서 소속사가 돈을 그 법인으로 보내게 하게 되면은 이제 10%에서 20% 수준인 그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소속사에서 뭔가 이제 돈을 받으면
이제 그 연예인한테 어쨌든 정산을 해주겠죠? 쓰고 난 경비 같은 거 다 처리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 50% 가까이 된다면서요. 맞죠? 아, 네네. 그 예. 소득세 기본세율이 45%인데 이제 뭐 다른 지방세 같은 거 포함하면 이제 5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최고 세율의 경우에만 저희는 누진세 적용되니까요. 예예. 뭐, 네,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1인 기획사를 그래서 만들어서 법인세로 조금 더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문을 제시하셨고 실제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근데 사실 연예인들 1인 기획사 차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불법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네네. 법인을 중간에 껴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가전제품 파는 대리점들도 다 법인이니까. 근데 사실 뭐 그런 이제 대리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톨게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진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통행료만 챙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1인 기획사를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절세를 했다. 이제 요런 과정으로 본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일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그 매니지먼트사를 이제 뭔가 차렸으면은 월급이라든가 매니저 월급이라든가 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 뭔가 일반적인 좀 매니지먼트 경영상의 지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장어집으로 되어 있고 뭐 실제 일하는 사람도 없고 장부를 열어보니까 뭐 가족들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가득했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사업장 뭐 1인 기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 가족들의 어떤 지갑이구나 뭐 지갑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차은우 씨 1인 기획사라는 곳이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한 법인인 건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이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국세청이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소가 법인 주소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되어 있었대요. 이곳이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거기 가면 집기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건가 봐요. 아, 네, 그렇죠. 실제로는 일하는 직원분들이 다 있어야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래야 이제 법인의 실체를 인정해주고 이게 법인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 기사 같은 거 보면 요런 것도 있어요. 이 주소지 그 강화도 한 장어집이라는 거기가 매니지먼트업을 등록을 하고 또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지점에서 아마 그 국세청이 고의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뭔가 글로벌 스타인 그 차은우 씨 기획사가 그 강남이 아니라 장어집에 있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이 아니라 이제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필 그 강화도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강화도가 이제 부동산 과밀억제 권역 바뀌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 법인을 세우고 5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서울에 빌딩을 살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임대업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당장 소득세도 좀 줄이고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임대를 할 때 건물 살 때 그 들어가는 취득세를 아끼려는 어떤 큰 그림이라고 이제 국세청이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사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곳이 투입됐다는 것도 또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조사 4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조사를 하는 곳입니까? 아, 네네. 쉽게 뭐 비유를 좀 해드리면은 그 일반 조사 1, 2국 같은 곳들이 이제 정기검진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조사 4국은 좀 외과 수술실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어떤 탈세 제보가 있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뭐 비자금 혐의 이런 것들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이제 움직이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 사국에서 그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번 사건을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범죄 혐의를 두고 들여다봤다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렇게 1인 기획서 세금 문제 불거지는 경우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합니다. 다른 연예인의 경우도. 근데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몰랐다.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들을 실제 많이 합니다. 이번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가 보실 때. 뭐 차은우 씨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그 법적으로 이제 무지했다라는 거는 뭐 면책의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수백억 원이 좀 오가는 뭐 그런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최종 결재권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결과 자체는 알고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전문가가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거 그런 이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양형의 어떤 참작 사유 그 법의 이제 뭐 어떤 형량이 이제 참작 사유는 될 수도 있지만 납세 의무 자체를 이제 아예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이 SNS에 이번 사안을 쭉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 실수라기보다 전문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설계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절세라고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어집이라든가 지금 아직은 뭐 말씀 안 드렸지만 유한 책임 회사가 그 등장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좀 기사가 거리가 되고 있는데 뭐 사건의 좀 디테일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일반인이 혼자 생각하기엔 좀 전문적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차은우 씨 본인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뭔가 누군가가 설계를 같이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음. 업계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유한 책임 회사 그럼 네. 여쭤볼게요. 차은우 씨 우리 계속 1인 기획사 이야기했잖아요. 모친이 운영하는 그거를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건 뭐가 문제가 돼요? 유한 책임 회사가 뭔가요? 이게 유한 책임 회사라는 거는 그 회사의 한 형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그 경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회사이고 보통은 그 외국계 기업들이 장부를 좀 공개하는 게 불편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채택하는 형태인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스텔스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텔스 모드. 네네, 비행기 스텔스 그쵸, 모드로 안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 보시면 예. 되는데,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어떤 특정 기준을 넘으면은 이제 외부 그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돈은 어떻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유한 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행법상 그 감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공시 의무도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제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국세청이 그런 원래 이제 주식회사였던 것을 갑자기 유한 책임 회사로 바꾸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장부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 싫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런 세법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자세한 거 내용을 모른다면 일반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가가 개입된 전문적인 좀 조직적인 설계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시하신 건데 실제 업계에서 이렇게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고소득자들 대신해서 요런 거 좀 설계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데가 있나요? 네, 그런 뭔가 절세 구조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그 있고요. 실제 절세를 해주는 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이른바 좀 검증이 안 된 자칭 전문가 그런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하지만 이런 그 지금 사안이 좀 무리한 그 세금 계획, 그러니까 절세냐 아니냐는 사실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무리한 이제 세금 계획을 이제 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세금 계획을 어떤 그 대리인이나 전문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차은우
차은우 씨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조금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번 사안에 고의적인 탈세가 인정된다. 그러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200억 원 세금 추징도 당하겠지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금 질문을 좀 바꿔서 예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돈을 먼저 추징금을 먼저 내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추징금 냈더라도 그게 아니고, 국세청이 그렇더라도 이게 뭔가 악질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조세 포탈에 조세적으로 뭔가 마음대로 편취한 그런 금액이 연간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뭐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고, 이 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이제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그 연간 10억 원 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가 이제 5년이라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건 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제 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 선임했고 또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관한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세청하고 법적 다툼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세청 법적 다툼도 뭐 큰 이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형사처벌, 그게 조금 더 이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그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진심으로 뭔가 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이제 판사님이 법정 최저형,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이제 절반으로 깎아주는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그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요. 네네.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처벌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가자라고 했던 것이 소속사 측이냐, 아니면 차은우 씨 혹은 차은우 씨 모치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을 하게 되는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소속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은우 씨나 차은우 씨 모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으면 일단은 그 최종 책임자인 차은우 씨가 받게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공모를 얼마나 했느냐, 이제 그 기준이 조금 판단의 영역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차은우 씨가 근데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차은우 씨 탈세 의혹이 알려진 이후에 대형 로펌 선임했다는 보도 나온 것들 소속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차은우 씨가 이번에 고의적 탈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것들 인정되고 밝혀줘야 되겠습니까? 가장 급한 거는 그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형사처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지 속이려고 작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가법 적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쟁점은 아까 뭐 비슷한 설명인데, 이제 법인의 실체를 이제 인정받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세청 조사 때는 이제 미처 이제 제출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증거들을 뭐 싹싹 긁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세 심판원이나 법원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실질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어떤 투트랙 전략 같은 것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명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